베트남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공통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두 나라가 2차 세계대전 이후 타이에 의한 국토의 분단과 이념 대결에 의한 동족 간의 전쟁을 겪었다는 사실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신 분에게는 해고와 정리를 위해 베트남에 가실 분, 베트남과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에게는 기초 자료로 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천공항에서 서남쪽으로 3,000여 킬로미터 정도나 날아가야 도착할 수 있는 베트남이 우리나라와 공통점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베트남과 우리나라의 공통점은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정학적 공통점인데요. 두 나라 모두 중국과 연결된 반도 국가로 오랜 세월 동안 대륙 세력, 즉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유사한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에게 좋은 호칭은 아니지만 과거 중국에서 자신들 중화라고 칭하면서 동쪽의 민족을 동이족, 남쪽을 남만, 서쪽을 서융, 북쪽을 북적이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둘째로 1500년대 중반부터 서양 세력이 해양으로 진출하면서부터 두 나라에 대해 서양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1800년대 후반 두 나라가 해양 세력의 영향권에 편입이 되면서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에는 일본의 식민지하에서 혹독한 탄압을 경험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시기에 패망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이유로 국토가 분단된 나라이며 분단에 의해 동족 간 이념 대결로 같은 민족 간의 전쟁의 비극을 겪었던 세계에서 단 2개의 국가, 대한민국과 베트남입니다. 넷째, 통일 문제와 경제 발전의 문제로 통일은 베트남이 먼저, 경제는 대한민국이 앞서 달성하는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관계에서 베트남 전쟁의 얘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60년대 미국이 개입한 남베트남과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는 북베트남 간의 전쟁이 격화되자 미국의 지원이 절실했던 박정희 정부는 군단급 규모의 5만여 명을 파병해 미군과 함께 남베트남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조차도 베트남 민족의 독립과 통일이라는 명분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베트남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에 의해 점령되었습니다. 1976년에는 북베트남의 주도하는 통일국가가 수립되었습니다. 따라서 현 베트남 정부의 뿌리는 과거 한국군과 총불위를 마주하고 싸웠던 북베트남군의 정부입니다. 그렇지만 두 나라는 과거보다는 미래를 기약하며 1992년 12월 22일 국교를 수립해 우방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수교 이후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오던 두 나라는 김대중 대통령 시기인 2001년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해 불행한 전쟁에 참여해 본의 아니게 베트남 국민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전쟁 이후 최초로 사과했습니다.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국내에서는 참전단체를 중심으로 비난이 격화되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두 나라의 협력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두 나라는 서로 도우며 국익을 얻는 입장이지만 베트남 전쟁 시기부터 현재까지 훨씬 더 큰 이익을 얻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6.25 전쟁 이후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제 관계와 거의 유사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 6월까지 일본은 그야말로 앞뒤가 캄캄한 도무지 희망이 없는 국가였습니다. 당시 일본을 점령하고 있던 미군도 일본이 다시는 도발할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전쟁이 불가능한 평화헌법을 제정하고
그들을 영원한 농업국가로 만들 작정했습니다. 그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당시 일본 수상 요시다는 무릎을 치며 신이 내린 선물이다, 이제 일본은 살았다 라고 했다는데요. 그의 기대와 같이 일본은 6.25 전쟁에 필요한 전쟁 물자를 조달하면서 경제 대국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전쟁 이후에도 대한민국은 소비재 등을 수출해 얻은 외화로 일본에서 기계류와 정밀 부품을 들여와 가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한일 무역 적자가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베트남과 대한민국 관계가 한일 경제관계의 재파이라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 이념 대립 시기의 국제관계에 머무르기보다는 국제관계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영국 정치가 파머스턴의 냉철한 경고를 되새겨 봐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베트남과 대한민국 공통점, 상호관계, 그 교훈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베트남 고대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를 비교해 공통점과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 되세요.